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수립한 사업 모델에 관련해서 그 사업 모델에 대한 사업 타당성, 소위 말하는 사업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의 목적과 그 다음에 BMO 평가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성 분석의 목적이 첫 번째인데, 사업성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사업성 분석의 목적,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에 속해 있는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기술성 분석, 그 다음에 재무 분석, 공익성 분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이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모델을 이제 수립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걸 통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사업성이 있을까? 근데 여기에서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은 계획하는 사업과 관련된 제반 요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 모델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는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제반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창업이나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들은 신규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성 검토는 다음에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무를 분석하고, 공익성 분석. 따로 얘기하면 시장성이 있는가? 내가 그 시장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가?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공익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그 4가지를 갖다가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한가? 일단 사업성 분석은 창업자 스스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3자가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줄 수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창업자 스스로가 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을 배워야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본인 스스로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반드시 사업 분석은 필수인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사업 분석을 미미하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실패를 하는 것이죠. 거의 90%의 그 벤처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사업 분석을 철저하게 못한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의 역할은 무엇이냐? 창업 실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실패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업성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 그래도 실패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소규모의 창업하는 사람들이 나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정도의 사업성이 무슨 분석이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의 창업도 반드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성 분석의 목적은 뭐냐? 첫째, 사업계획 필요 요소를 명확하게 파악하자. 내가 시장성이 있는지 경쟁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필요 요소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창업자의 사업 능력, 경영 능력, 사업 분야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 분석을 해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향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계획 수립과 개선의 기획을, 내가 어떤 분야를 갖다가 분석해 더 좋게 만들어야 될 수 있는, 분석을 통하면 개선점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럼 시장 분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장 분석에서는 제품성 및 경쟁 관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상품의 수요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을 어떻게 될지 상품의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며, 경쟁사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고객이 원하는 가격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쟁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시장의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및 제품의 환경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술 분석 분야에서는 원재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의 수급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생산 및 제조에 대한 공정에 대한 분석.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품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분석. 이 물건을 팔고 나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분석. 이러한 분석 등을 통해서 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재무 분석에 있어서는 일단 투자 ROI가 나오는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될 것인지, 매출액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투자한 비용이나 원가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수익성이 있고 지속성장한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익성 분야는 과연 이 사업은 부가가치 효과가 어떤 것이냐, 그다음 국제 수지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과연 시장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지, 고용 효과가 있겠는지, 그다음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분야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우리 이 장에서 사업성 분석이란 무엇인지, 사업성 분석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사업성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성 분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시장성 분석, 기술 분석, 재무 분석, 공익성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사업 모델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한 모델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하면 여러분의 실패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BMO 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O 평가에 대한 역사와 BMO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BMO에 있어서 사업 매력도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자사 적합도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BMO 평가 결과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BMO 평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BMO 평가 방법은 신규 사업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미국의 브루스 메리필드 교수가 교환한 것을 일본의 다케라 오에 교수가 일본 기업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메리필드 앤 오해의 머리 글자 BMO를 따서 만든 평가 방법입니다. 그 BMO 평가에서는 사업에 대한 매력도, 이 사업이 매력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우리 자사, 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두 개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평가를 해보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매력도가 뭐가 부족한 건지, 이 자사 적합도에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그것들을 더 우리가 개선해서 BMO 평가로서 사업도 평가가 있게끔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성 검토는 수집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업 매력도 테스트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재무 분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사 적합도 테스트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매력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성 검토를 통해서 수집한 시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 자사 적합도 테스트에서는 기술과 재무 분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성은 사업 매력도와 자사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BMO 평가 방법을 보시면 사업성을 해서 전체 1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 매력도가 60점, 자사 적합도가 60점입니다. 사업 매력도에서는 이 사업의 진입에 매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자사 적합도에서는 진입 사업을 하는데 나는 자사의 적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매력도에서는 매출 이익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경쟁 상황, 그 다음에 위험 분산도, 그 다음에 업계 재구축 가능성, 특별한 사회적 상황, 각각 10점씩에서 60점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사 적합도에서는 필요자금 대응력이 있는지, 마케팅 능력이 있는지, 제조 및 운영력이 있는지, 기술력 및 고객 서비스 능력이 있는지, 원재료 부품, 정보 입수력이 있는지, 그 다음 경영 지역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60점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매력도 평가부터 보면 첫째, 매출 이익 가능성입니다. 전체 10점인데 그중에 5점은 사업 개시 5년 후의 추정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 가능성이 예를 들면 1,000억 이상이면 5점, 그 다음에 999억 원에서 500억 사이에서는 4점, 이런 식으로 1점에서 5점까지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액수가 상당히 커서 소상공인에게는 부적합해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업 개시 5년 후에 추정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술 회사에서는 충분히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률, 투자 효율 ROI로 매출 영업이익률을 보는데 매출 영업이익률이 없을 경우 투자 효율 ROI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률이 13% 이상이면 5점, 그 다음에 9%에서 13% 사이면 4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첫 번째는 CAGR입니다. 시장 진입 후 5년간 시장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가,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 이상이면 10점, 14% 이상이면 7점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추정 시장 점유율. 이미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마켓 쉐어를 5년 후에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못할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으면은, 그리고 이미 성장기를 지난 사업의 경우에는 5년 후에 추정 시장 점유율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성장 가능성을 성장기가 지난 사업인 경우에는 추정 시장 점유율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시장 성장률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추정 시장 점유율은 5년 후에 만약에 12.99% 미만이면 10점, 8.99% 미만이면 7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 경쟁 상황입니다. 선발기업과 예상기업의 대응력 강도, 이러한 선발기업이나 예상진입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만약에 대응력을 갖다가 할 것이 없다, 얘네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4점, 얘네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3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상품 서비스의 수명입니다.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이냐. 그래서 5년 이상 갈 경우에는 3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왜 그러냐면은 상품 서비스 수명이 3년, 5년 미만이면은 상품 대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쟁 상황 중에 특허 및 상품에 의한 방어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내가 특허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 면 3점, 아니면은 아예 미보유를 하고 있다면 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해서 경제 상황 평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험 분산도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험이 분산이 잘 돼 있는가. 그래서 세분 시장 또는 응용 분야에 대한 다양성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그 다양성이 5종류면 10점, 4종류면 9점, 한 종류만 있으면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설로 여러 가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5가지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물건이 안 팔릴 때 다른 물건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업계 재구축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업계 재구축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인데, 만약에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 재구축의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10점, 상품의 단순 개량일 경우에는 2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사회적 상황이면 10점, 만약에 사회적 마찰이 존재한다면 2점으로 평가를 해서 특별한 사회적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사적합도 평가 기준 중에서 필요자금 대응력이 첫 번째로 평가를 합니다. 필요자금 대응력이 내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도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면 10점, 근데 자체적으로 자금이 조달이 어려우면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및 마케팅의 적합성은 판로 및 판매망의 노하우를 둘 다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10점, 둘 다 미확보했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및 운영력입니다.
현 생산시설의 신규 사업의 적용 가능성 정도를 보는 것이고 인력 및 기술적인 노하우의 신규 사업 활용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시설 및 운영 노하우가 우수하면 10점, 만약에 불량하면 0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및 서비스 기획력의 정합성입니다. 제품 개조, 개발력, 신사업, 전개, 기술력, 기획이 충분하면 10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재료 부품 정보 입수력인데 이러한 재료나 부품을 제대로 소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인데 싼 원료 확보나 수입이 원활하고 고객 정보 습득이 원활하면 10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입니다. 경영지원에는 CEO의 참여도하고 강력한 사업 추진자의 유무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 방향 여부라는 것이 CEO의 참여도가 많으면 5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점. 강력한 사업 추진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CEO 말고도 강력한 사업 추진자들이 존재하면은 매우 강하니까 5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매력도와 자사 적합도의 조합으로 신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망산업군은 80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하일 경우에는 이게 80점이 넘어도 비유망 사업군입니다. 근데 이 80점 이상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조건부 유망 사업군으로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해서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을 개선을 해서 기본적으로 유망 사업군으로 가도록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MO 평가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평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고 모자란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개선을 해서 계속적으로 BMO 평가 점수가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상이면서 80점 이상인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BMO 평가 역사와 BMO 평가 방법, 사업 매력도 평가, 그다음에 자사 적합도 평가, 그다음에 BMO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였고 사업 타당성 분석의 목적, BMO 평가를 소개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